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달리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된 새댁인데요.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지인들도 있고 또 제 나이가 결혼 적령기이기도 해서 저의 결혼 준비 비용 아끼는 꿀팁들을 다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것 같아요.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살면서 결혼식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평생 한 번뿐이니까 나는 원 없이 내 로망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 번밖에 없는 1시간짜리 형식이니까 알뜰살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인테리어나 혹은 뭐 집 사는데 보탤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 영상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결혼 준비 비용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1268만 원 이상을 아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결혼 준비 비용 아끼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전략을 세우세요. 이제 서로 모아둔 돈과 예산을 다 오픈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거에는 큰 틀의 계획이 필요해요. 봐봐요. 저희가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같은 거 살 때도 고가다 보니까 막 엄청 찾아보고 막 몇 달을 비교하고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는 일생일대 플렉스, 이제 최고의 소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막 써본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이 들어갈 곳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비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돈을 내가 많이 쓰고 어디서 아낄지 이 부분을 두 분이서 논의해서 정하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4곳 정도 상담을 받고 제일 가성비 좋은 곳을 골라서 한 거였는데도 목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생각했죠. 아, 결혼식은 진짜 알뜰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하객일 때도 그랬지만 이 결혼식 자체가 되게 자기만족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 너무 뒤집어지게 예쁜 식장이라든지 막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하객 입장에서는 뭐 이 부케가 뭐 40만 원짜리인지 16만 원짜리인지 뭐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선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고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저녁 예식도 꽤 괜찮아요. 웨딩홀 투어가 일단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20일 날 예식을 올렸어요. 물론 저는 코시국 직전에 상담을 다니긴 했지만 하루 날 잡고 총 4곳을 다녔고요. 모든 곳에서 그냥 평타인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막 웨딩홀이 너무 예쁜데 주차 대란이라거나 이러면 일단 탈락. 그냥 모든 면에서 그냥 평타인 곳. 그리고 저는 저녁식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일단 이게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되게 여유롭고 또 홀 대여료도 저는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 5시 식이었고요. 이렇게 상담을 다니다 보니까 홀 대여료가 이렇게 무료인 곳부터 뭐 200만 원 초반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점심시간대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코시국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어차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전이나 점심식이면 진짜 새벽 대바람부터 청담동에 있는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저녁식이라서 되게 여유 있게 오전에 되게 천천히 김밥 천국 가서 김밥도 사 먹고 그러면서 되게 여유 있어서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식대도 저녁식에 저희가 현금 결제를 해가지고 3만 원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곳들은 다 4만 원이 넘어갔어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인도 가격이 19,000원으로 아예 따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세 번째, 스드메 대신 드메입니다.
이 스드메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스드메 하잖아요.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솔직히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예쁜 비슷한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포즈로 얼굴만 바뀌는 듯한 그런 사진은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웨딩화보다 보니까 너무 예쁘겠지만 차라리 좀 의미 있게 가자 해서 저는 셀프 웨딩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복궁, 뭐 익선동, 그리고 집 근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많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트 겸 셀프 웨딩을 했습니다. 막 외국인들이 저희 구경하기도 하고, 막 저희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어머, 결혼 축하해요. 막 이러면서 모르는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재밌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사진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 저희가 온전히 다 준비해서 만든 거라 엄청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자, 웨딩을 골랐고 셀프 웨딩 하기로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드메는 어쨌든 웨딩 박람회를 가거나 웨딩 업체를 이용해야 하잖아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무렵에 친구들한테 이제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막막하다 막 이러면은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추천해주고 말했던 곳이 바로 다이렉트 결혼 준비라는 비동행 업체였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저는 저의 전략과 아주 잘 맞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세이브 하거든요. 솔직히 웨딩 플래너가 굳이 있어야 되나 싶긴 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결혼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드레스샵 고르고 드레스 고르고 메이크업샵 가서 상담받고 이거 일정만 정하면 되는 거라 비동행으로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결혼 준비는 비동행이면서 견적도 당연히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인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특히 내 힘으로 결혼 준비라고 해서 스드메 혹은 드메 계약 비용의 90%를 내가 포인트로 열심히 모으면 나머지 10%를 업체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스드메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스드메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포인트를 모으는 건지 결혼 준비를 하는 건지 진짜 좀 약간 현타가 가끔 오긴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으려면 카페나 제 개인 블로그에 업체 후기 같은 거를 열심히 써야 돼요. 근데 뭐 하루에 몰아서 쓰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틈틈이 쓰기도 해서 저는 내 힘으로 결혼 준비 달성해가지고 드메 비용도 100% 무료, 그리고 이게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아꼈고요. 오히려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이 남은 포인트는 제가 계좌로 받거나 아니면 여기 제휴업체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케도 제가 무료로 진행을 했고 오히려 돈도 더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포인트 제도가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해요. 뭐 아무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렉트 결혼 준비 카페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웨딩 커뮤니티라서 진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글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랜선 친정으로 불리기도 해가지고 뭐 굳이 꼭 여기서 진행을 안 하더라도 이 카페는 가입해서 하시길 참고드려요. 이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둘게요. 마지막으로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립심이 좀 강한 사람이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 덕 좀 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20대 때 일단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야 솔직히 결혼을 하든 이걸로 재테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데 결혼 준비를 하려면 일단 내가 20대든 30대든 돈을 모으세요. 네. 보통은 내가 그냥 20대 때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뭐 여행도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30대에 내 통장에 성적표를 이제 딱 보면 돈이 다 어디 갔지? 나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내가 결혼도 하고 싶은데 심지어 내가 20, 30대에 집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거든요. 근데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돈은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거나 뭐 일을 못할 상황이 왔을 때 배우자가 없으면 이 경제난을 직격탄으로 혼자 다 맞아야 하잖아요. 여윳돈이 없다면. 뭐 아무튼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려고 해도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결혼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꽤 많이 드는 일이에요. 뭐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20대의 성적표를 30살에 받아보고, 그리고 또 30대의 성적표를 40살에 저는 받아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결혼 준비할 때 비용을 어떻게 쓸지 전략을 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도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전략적으로 돈은 꼭 모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늙었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랑 경제관념도 잘 맞고, 남편 앞으로 어머님이 오래전에 급매로 사신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집을 이제 상대방이 해오면 집값의 10%를 예단비로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예물예단은 그냥 이렇게 결혼 반지만 하자고 얘기를 했다가, 오빠 앞으로 된 집을 신혼집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서 완전 예물예단이 맥시멈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 예단이라는 거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 보내는 건데, 이 예단으로 현금 예단 1,000만 원에 그리고 안마의자, 그리고 700만 원대 오메가 예물시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 여기에 뭐 가전 가구 뭐 이런 비용들도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현금 예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반은 돌려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주는 사람, 즉 시댁의 마음이라 안 줘도 삐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대로 다 돌려주셨고 감사하게도 예물도 맞춰주셨어요. 예물 예단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반반 예식의 경우 보통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쓴 전자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은 돈은 없지만 결혼은 하고 싶어 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 초에 쓴 책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결혼 준비 항목별 평균 비용, 그다음에 결혼식 인테리어 가전가구 저렴하게 진행하는 팁,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도 다 적힌 엑셀 파일도 있고, 결혼 준비 가계부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상견례 선물 뭐 사갈까요?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해서,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궁금했던 것들, 제가 너무 몰랐던 것들 그냥 다 쏟아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결혼 준비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책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